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7년 7월 애틀란타는 텍사스에서 마크 테세이라를 데려오면서 엘비스 안드루스, 네프탈리 펠리스, 맷 해리슨, 제로드 살탈라마키아를 내줍니다. 하지만 1년 후 분위기는 확 달라졌고 2008년 7월 애틀란타는 테세이라를 에인절스로 보내면서 KC 코치맨을 받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에인절스는 테세이라를 FA로 풀어주고 얻은 지명권으로 마이크 트라웃을 뽑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리비는 2013년 MVP 4위에 올랐지만 이듬해 주춤했던 조시 도널슨을 빠르게 트레이드합니다. 데뷔를 늦게 한 도널슨이 벌써 28세 시즌을 마쳤기 때문에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도널슨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었고 도널슨은 2015년 아메리칸 리그 MVP에 이어 이듬해에도 4위에 오르는 대활약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세스페데스를 매치로 보내고 받은 마이클 풀머는 2016년 신인왕에 이어 2017년 올스타가 됩니다. 당시 풀머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했지만 디트로이트는 풀머를 팔지 않았고 부상으로 인해 가치가 크게 폭락한 풀머를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3년차 시즌에 6년 5,150만 달러의 옵션 1년이 붙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FA 3년을 손해본 맥 선장은 마지막까지 해적선에 큰 선물을 줍니다. 2018년 8월 자이언츠로 떠나면서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남겨준 거였습니다. 플로리다의 빈민가에서 자란 맥커친과 달리 벤더빌트 대학 출신으로 분위기가 달랐던 레이놀즈는 하지만 2019년 알론소, 소로카, 타티스에 이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4위에 오르며 그레고리 폴랑코와 조시벨을 제치고 해적선의 새로운 선장이 됩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케인, 린스컴, 벙가너, 포지, 윌러를 1라운드에서 뽑는 드래프트 대박을 터뜨렸던 자이언츠는 2015년 18순위로 빅포드, 31순위로 크리스 쇼, 61순위로 앤드류 수아레스를 뽑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2016년에는 제프 사마자와 계약하면서 1라운드 지명권을 잃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감이라고 생각한 레이놀즈가 2라운드로 미끄러지자 주저없이 레이놀즈를 뽑았고 벨트란 트레이드 때 윌러를 쓴 데 이어 맥커친 트레이드 때 레이놀즈를 쓰게 됩니다. 2021년 레이놀즈는 승리 기여도 6.0과 함께 24홈런 90타점, OPS 0.912를 기록했고 조정 OPS와 조정 득점 생산력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10위를 합니다. 중견수로 기록한 OAA도 11이다 보니 FA까지 4년이 남은 레이놀즈의 가치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한 팀의 팜을 통째로 털어올 수 있었던 피츠버그는 레이놀즈를 트레이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피츠버그는 레이놀즈를 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레이놀즈가 트레이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레이놀즈는 지난해 인터리그 도중 동료들과 함께 보스턴의 해설가인 데니스 에커슬리로부터 팀 같지도 않은 팀이라는 독서를 듣습니다. 레이놀즈가 대표로 나서 에커슬리의 발언을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모멸감을 느낀 순간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1년 사이 레이놀즈의 성적이 조정 OPS 145에서 126으로 OAA가 11에서 마이너스 7로 떨어진 반면 1년 전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츠버그는 레이놀즈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놀즈는 여전히 FA까지 3년이 남았지만 28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레이놀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놀즈가 6년 7,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거절한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피츠버그입니다. 피츠버그의 제안과 5천만 달러 이상 차이가 있었던 레이놀즈는 피츠버그의 제안에 크게 실망했고 트레이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기에 거론됐던 보스턴의 이름이 지워진 반면 상위 타선이 우타자로 도배되어 있다 보니 스위치 히터인 레이놀즈가 타선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토론토가 주목할 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토는 바쇼, 레이놀즈, 스프링어의
키어마이어가 네 번째 외야수가 됨으로써 외야가 한층 두터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쇼 트레이드에 이미 가브리엘 모레노를 쓴 토론토는 대형 트레이드를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벨린저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다저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놀즈는 물론 뛰어난 선수지만 그동안 프리드먼 사장이 유망주 손실을 감수한 기준에는 부족한 선수인 만큼 유망주들을 위한 1년을 준비한 다저스가 갑자기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저스는 마감 시한 때 가장 공격적인 팀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때는 정리한 유망주들을 가지고 레이놀즈급 선수를 데려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레이놀즈의 가장 적극적인 두 팀은 텍사스와 양키스입니다. 매츠 스티브 코엔 구단주가 코레아를 마지막 퍼즐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텍사스도 마지막 퍼즐이 필요합니다. 내야에 비해 부실한 외야를 보강할 필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레오디 타베라스 대신 레이놀즈가 중견수를 맡게 되면 1번 시미언, 2번 시거, 3번 레이놀즈, 4번 너데니얼로, 5번 가르시아, 6번 조나하임, 7번 조시영, 8번 브래드 밀러, 9번 타베라스로 상위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레이놀즈가 필요한 건 2019년에 맺은 7년 7천만 달러 계약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는 에러닉스가 올해도 전력 외일 가능성이 높은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이대로라면 올랜도 카브레라에게 좌익수를 맡겨야 하는데 카브레라는 벤치 멤버일 때 더 빛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에 양키스가 레이놀즈를 영입하면 1번 레이놀즈, 2번 저지, 3번 리조, 4번 스탠튼, 5번 도널슨, 6번 토레스, 7번 베이더, 8번 페라자, 9번 트레비뇨로 좌타자가 리조 한 명에 불과한 타선에 좌타석을 추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조정 OPS 130, 145, 126을 찍은 레이놀즈는 PNC 파크가 아닌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더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베이더는 카디널스 시절을 회상하며 타구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레이놀즈는 수비 위치를 잡기가 가장 어려운 선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깊은 좌중간 때문에 좌익수의 범위가 중요한 양키 스타디움에서 레이놀즈의 수비는 중견수 베이더, 우익수 저지와 함께 크게 빛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키스는 현재 파이프라인 39위 유망주이자 19세 시즌인 지난해 더블A 데뷔에 성공한 제이슨 도밍게스가 있기 때문에 도밍게스를 기다릴지 아니면 도밍게스를 레이놀즈 트레이드에 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야 유망주가 부족한 피츠버그는 도밍게스가 크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피츠버그가 연장 계약을 거부한 레이놀즈의 판매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지금까지 너무 높게 책정했던 레이놀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카를로스 로돈과 계약하면서 구단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양키스가 레이놀즈를 데려오는 것으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리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WBC 호주 대표팀 참가가 주목됐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마무리 리암 핸드릭스는 아내와 본인이 림프종 진단을 받아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림프종은 존 레스터와 앤서니 리조가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핸드릭스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언제 치료를 끝내고 합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았던 화이트삭스는 지난해 4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게럿 크로시의 복귀가 임박해지자 이번에는 핸드릭스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크로시가 멀티이닝을 맞는 보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무리는 켄달 그레이브먼이 맡게 됩니다. 레이놀즈의 영입 후보로 지목됐던 시애틀은 AJ 폴락과 계약함으로써 외야진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시애틀은 켈릭, 제이로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로 외야를 구성하고 테일러 트럼멜에게 네 번째 외야수를 맡기며 폴락에게는 지명타자 자리를 줄 전망입니다. 다저스와 5년 5,5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 1,3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보장받았던 폴락은 옵션 거절 보상금 500만 달러에 시애틀과 1년 7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1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폴락은 화이삭스에서의 생활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